기후위기 시대 전남 녹색전환 공론장을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기후위기 시대 전남 공론장 진행을 맡게 된 순천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허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론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에서 꼭 필요한 기후위기 정책과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전환 정책을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는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위기 전남 필상행동,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녹색연합, 그리고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같이 함께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예쁜 계절에 꽃구경도 못 가시고 바쁜 시간 쪼개서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프로젝트 취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유진 부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평소에 이제 뵙고 싶었던 분들도 얼굴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위기 시대에 모두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 선거 시기만 되면은 개발 공약이 등장을 하고, 저희는 그 개발 공약에 대한 그걸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좀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세상에 대한 그림을 좀 그리고 그걸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현장에서 싸워야 될 일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 전라남도에서 녹색 전환을 위해서 어떤 의제들이 필요한지를 저희의 목소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장을 만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기초연구로 같이 지역과 같이 초안을 얘기를 했고, 이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보고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2월 8일에 그 광주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15번째입니다. 남은 것은 이제 부산하고 대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이번에 출마자라든지 또는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우리 전남도를 녹색 전환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논의들을 계속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제 이 전라남도 공론회 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녹색전환 정책 표준안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녹색전환연구소 윤민지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녹색전환연구소 윤민지 연구원입니다. 오늘 우선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절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 2시간이나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행사 취지처럼 오늘의 자리가 제 지선을 염두에 두고서도 만들어졌지만 지선 전후로도 우리가 지역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이제 놓치지 않고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좀 계기가 되는데 손을 하나만 좀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리고 함께 만들고 같이 살고 싶은 전라남도 녹색전환 정책 제안을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선 13대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모든 지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녹색 전환이라는 사회를 그릴 때 필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을 좀 구분을 해보았고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개별적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특히 1번, 2번은 굉장히 모든 부문에 걸쳐서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이제 개별 부문으로 보이는 것도 상당히 유기적으로 이제 걸쳐져 있는 것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에서는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으면서 이제 10대 부문 외에 이제 부문 단위로 이제 전남에서 녹색 전환을 할 때 강조가 되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 여쭈었더니 생물 다양성, 그리고 기후 난민, 다문화, 그리고 탈핵이라는 키워드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발제 자료로 준비하진 못했지만 이후에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굵직한 키워드들이나 가지고 계신 방향들을 담아주시면은 이후에 요 13개의 자료를 정리해서 소책자로 만들고 다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요 녹색전환 의제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초안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절대로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공론장에서 주시는 의견과 말씀들을 담아서 이후에도 논의의 공간을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제는 특정 시기가 이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25년까지
민선 8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구상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의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구체성을 가지는데요. 목표가 이제 수치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엉뚱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상상이나 대담한 비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허경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감 없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라남도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몇 %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는 것이 좋을지. 우선 전라남도의 계획상으로는 2050 탄소 중립,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지금 40%로 상향을 조정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이 캅33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전남의 의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온당할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40%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행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녹색전환 사회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면 비단 온실가스 감축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삶, 불평등이 해소된 삶, 그리고 생계의 걱정이 덜어진 삶,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살률 감소를 낮추는 그런 것들까지도 좀 좋은 삶, 좋은 사회, 그리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려가야 된다는 생각에 추가적으로 지표들을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 그리고 전남에서 특수하게 강조되어야 될 지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생물 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해서 생물 생태계 대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지역에 어떤 생태계가 있는지 현황을 좀 살핀 다음 이것을 지표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2022년까지 5대 기반 그리고 2대 연대 정책을 준비해서 실행에 옮긴다. 고 하는데요. 그 2021년에 그 환경부에서 주최한 기후위기 선도 사례로 전남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제연대를 촉진한 것이 크게 이제 작용을 하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과 포함을 해서 이행 방안을 어떻게 추진을 할지 이런 것들, 그리고 2022년까지 기후대응 기금 예산으로 451억 원을 마련한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기준으로 0.4%를 반영한 것인데요. 사실 전남도의 기후대응 기금 예산의 계획은 이것보다 턱없이 부족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의 간극, 그리고 사실 451억도 충분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현실 가능하게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갈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로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서 도의 예산과 기금 사용에 온실가스 감축을 적용하고 기후라는 인식을 반영하여서 온실가스 다배출 정책을 중단하거나 전환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습 인식과 관련해서는 생태전환 교육 예산을 1인당 1만 원으로 181억 원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전남도에서 현재 환경교육에 드리는 예산은 200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시대라는 굉장히 낯선 시대적 과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만약에 1만 원이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저희는 이제 이것을 기본학습권이라는 취지에서 1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는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고 계획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정책 결정자와 공무원,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필수 이수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봄 적응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발생할 재난별로, 그리고 기존의 취약 계층이라고 파악이 되었던 범주를 좀 세세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수립 중인 전남도 적응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에 있어서 이것들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돌봄 노동의 가치가 지금까지 그림자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회적 진단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지역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다시 인식되고, 그리고 돌봄 일자리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2025년까지 도민 모두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주류적으로 파악되었던 그런 입장들이 아니라 장애인, 젠더적으로 소수인 사람들, 이런
상세한 세세하게 이제 모두의 입장에서 살펴서 지역의 돌봄과 안전 현황을 살피고 돌봄망 지도를 마련해서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불어서 농업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전남도 같은 경우는 생태농업이 전국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자체에 속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먹거리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격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를 더더욱 확대하고 이제 전남도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 먹거리 생산 전환 기틀을 어떻게 마련해 갈 것인지, 그리고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급식 주 1회 채식 이제 교육청에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행되는 조례적 기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의무화하고 채식 식단을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나 교육 그리고 법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잘 자리 잡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 생산 유통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하고 나서 버려지는 것들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과정에서도 버려지는 양들이 많고 이것이 어림잡아 집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아이디어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에는 6-1번 같은 경우에는 최종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끌어올린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전남도는 최종 에너지 소비량도 가장 많은 편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그리고 설비 용량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또 전국에서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런 만큼 6-2번으로 바로 넘어가면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이제 설치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갈등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속한 기초지자체의 80%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다는 실정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이제 주민도 만족하고 에너지 전환도 신속하고 정의롭게 실행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하는, 그리고 재생 가능하게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전체 가구 수의 10%, 87,000 가구가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제안드립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 에너지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건물에서 사람이 살지 않도록 애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는 제도를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건물부터 선제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서 2050년까지는 공공건물 부문에서는 탄소 중립 100%를 달성한다는 내용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교통 이동 부문에서는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공공교통망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자료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좀 자차 이용을 줄이고, 그리고 걷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공공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망을 확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 역시 낮은 편이라서 이런 것들을 높일 방안,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기후위기에 있어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동시에 적응 역량을 높이고 평등, 특히 이동에 있어서의 평등을 높이기 위해서 2050년까지 저상전기 버스 100%를 위한 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할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순환사회에 있어서는 전라남도는 특히 쓰레기산으로 골머리를 앓은 지자체들이 많은데요. 그런 만큼 타 지자체에서 전남도에 대한 의존, 그리고 특히 산업 폐기물의 양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드리고, 산업재 역시 자원순환 부문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고 열세한 편인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해 가기 위해서 지원하고 인식적으로 산업재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설 폐기물 역시 생활 폐기물의 한 3배 정도 되는 양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대책이 없다면 계속 늘어갈 전망이라서 어떻게 발생량을 자체적으로 줄이고 재활용된 건설 폐기물 자원들을 순환 이용하는 것을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환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 18,295개 같은 경우에는 전남도민의 1% 인구인데요. 이것을 기후위기 일자리를 전남형에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는 이제 기후위기를 좀 개선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요.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는 어떤 공공은행이라든가 공공조달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나온 부문들 세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 난민, 다문화 사회, 탈핵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 수산, 산림에 대한 자원 이원 그리고 이런 산업에 대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전남 특성상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 보호의 근거를 마련할 법제도적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후 난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해외에서 유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다른 문화에서 이주해온 사람들과 어떻게 다문화 사회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도 특히 그 많은 외국인 거주자 분들께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데 어떻게 건강권과 인권보호 대책, 뉴스에서 어떤 그런 열악한 사고 소식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기후 난민에 대해서 직접 이제 제안을 해주신 참여자분께서 계셔서 어떤 맥락에서 제안을 해주셨는지도 더 듣고 싶고,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경험과 지혜를 더 듣고 싶습니다. 탈핵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기가 한빛 원전에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벌집 원전이다 이런 진짜 뼈아픈 별명이 있을 만큼 부실공사 논란이 많이 되었던 만큼 한빛원전 3사기를 포함해서 이것을 폐로하고 어떻게 전남이 선제적으로 탈핵을 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전남에 특색을 입혀주시고 가감 없는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소수의 경험과 의견, 디테일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이래로 그쳐지지 않고 이어질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허경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론장 다시 보기 영상이 소그룹 토론을 제외하고 발제와 이후 이제 공론장 소그룹 토론별 내용이 종합된 발표 영상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책자가 다시 좀 논의가 반영이 되고 보완이 되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드뉴스라던가 이제 녹색전환 플랫폼을 통해서 앞으로 공론화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그룹 토론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일주 토론했던 내용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어려웠던 무엇을 할 것인가 이 how to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전라남도가 첫 번째 의제가 2025년까지 온실 감소에 대한 목표가 20%에서 25%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의 목표가 너무 낮지 않냐라는 의견들을 공유했습니다. 전남도가 2050년까지는 80%, 30년까지는 25%를 세웠지만 이 목표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도 소극적이다 보니 실행 방안 또한 부족하다. 그래서 순광 여수의 기초 지자체들이 좀 이행 계획을 좀 더 세부화시켜서 목표도 높게 잡고 그에 따른 실행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별히는 산업이나 비산업, 농업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그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별 목표를 세워서 감소 정책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공유했고요. 두 번째는 의제는 전환 사회로 가기 위해서 불평등 해소나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은평구가 하고 있는 약 300명의 환경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들을 지역의 일자리로 이렇게 연계하는 방안들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령자 일자리를 녹색 전환의 일자리로 전환해보자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세 번째는 생물 다양성 등과 관련한 부분의 의제로서는 다양성 보호를 위해서 좀 대조사에 시민들이 좀 참여하고 시민들의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시가 좀 인정하는 체계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수집해온 여러 가지의 그 인프라를 시가 좀 정보로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지역별로 기대종과 보호종을 좀 제한하는 내용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특별히는 해양 양식장에 관련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꾸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감소하기 위한 그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분야에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두 번째 의제에서 전라남도가 2022년까지의 탄소 중립 이행 방안을
5대 기반과 2개 연계 정책을 준비해서 실행에 옮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부분에 실제 많이 배출하고 있는 당사자, 배출원이 되고 있는 기업체가 참여하면 좋겠다. 그리고 농림이나 축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직접 참여해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유회장이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6일 지방선거에 참여하게 되는 입후보자들에게 좀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반영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녹색 전환을 위한 다양한 미팅을 통해서 시민들과 정책가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의견의 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연대의 관점에서는 현재 의제를 만들어서 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우수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고 지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장과 녹색 박람회를 좀 같이 연결을 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사례들이 공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성평등이나 탄소 중립과 같은 중요 이슈들을 정책 입후보자들이 본인들의 공약으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그렇게 좀 연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전라남도는 2022년까지 기후 대응 기금 예산을 451억을 마련한다라는 의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 금액의 규모를 예산을 통해서 과연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단기 목표를 세워놓은 100억을 어떻게 만들고 그 이 규모가 이 100억만 갖고 이게 과연 실행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 배출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순천 여수, 광양의 산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함께 그 기금 모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제한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조에서 마지막으로 의제 2-3과 관련해서 전라남도가 2022년까지 탄소인지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기금과 정책들에 대한 것들을 조례로 제정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과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공론화되거나 의견을 좀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서 조례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을 저희 일조에서는 다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 2조는 학습과 인식이라는 하나의 주제랑 사회, 순환경제, 자원순환이라는 주제 이렇게 두 가지를 논의했는데요. 우선 참여자 분들께서 대체로 이제 학습 인식에 대해서 실제 현재 활동하고 계시고 특히 학습, 청소년이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습 인식 부문에서는 크게 3-1, 3-2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생태전환 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정책 결정자나 공무원, 주민자치회 대상의 교육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일단 참여자들은 대체로 동의를 하셨고요. 이 3-1 예산 관련해서는 확실히 현장에서 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교육, 생태교육 예산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확보된다면은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근데 동시에 이제 예산이 또 적다고 해서 또 교육을 못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관련 서적 구입 이렇게 그치면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논의가 교육 내용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 관련해서는 전남 지역에서도 여러 주체들이 교육을 현재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단체들마다 혹은 주체들마다 교육 내용에 대한 공감대도 쌓을 필요가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어떤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가거나 현장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방식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예산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분들이
지역 NGO에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지역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고 이제 구체적인 교육 아이템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채식 교육에 대한 것들 혹은 지역의 어떤 동식물 종에 대한 조사나 견학을 하는 활동들 지금 현재도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3-2번의 정책 결정자와 공무원, 주민자치회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 참여자분들은 이제 성인 대상의 교육이라고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하셨고 분명히 지자체나 공무원 분들의 경우에는 순환보직 같은 문제가 있어서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원격 교육이나 이수제 같은 교육으로 되면은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좀 챌린지 형태의 교육 혹은 이제 워크숍 같은 교육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주민위원분들의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 외에 다른 성인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였던 순환사회로 넘어가 보자면 순환사회에는 크게 세 가지 의제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순환사회 전환센터를 마련하는 것, 두 번째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 세 번째는 건설 폐기물 대책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근데 저희 참여자분들이 일단은 주로 학습 관련된 실천가분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 논의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쓰레기가 발생처에서 처리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에는 많이 동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전남 지역의 해안가에서 쌓이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들도 많고 이 규모가 지역에서 단순히 뭐 자원봉사 혹은 지역민이 주워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좀 확실한 솔루션이나 장비 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폐기물 문제가 계속 개인 실천만으로 강조되기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조금 논의가 많이 좀 뻗치긴 했는데 당장 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그 다음에 염전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염전이 현재 태양광 설비로 많이 전환되고 있기도 한데 염전 자체로서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역의 그런 어떤 생산 생태계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그런 삶의 생태와 좀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바이오매스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재생에너지인가 아닌가 바이오매스 자체에 대한 다른 부작용은 없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 정도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저희 조는 돌봄, 적응, 기후위기 난민, 다문화사회, 전환경제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시간을 사실 돌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험한 이제 개인들의 각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느껴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이 좀 많았고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뭐 돌봄이라는 게 꼭 코로나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도 재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주로 나왔던 이야기들은 어쨌든 이런 재난 상황에서 사각지대가 있다. 그리고 계층에 따라서 너무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구조가 여전히 있지 않냐.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고요. 뭐 계층으로는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년 그리고 아동, 맞벌이 뭐 부부들에 대한 돌봄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만 저희 쪽에서 나온 이야기의 결론은 어쨌든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구례에 지금 수해 났던 지역 구례 사례가 마지막에 좀 이야기 나오면서 구례에서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 어쨌든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서로 극복해 왔던 사례를 좀 공유하면서 돌봄 공간, 공유 공간의 필요성,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연결되어 있음, 그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지 않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오늘 주제로서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뭐 기후위기 이런 문제를 그 기후위기의 문제를 뭐 돌봄 과가 달라서 뭐 마을 공동체 과에서 또 다 안 다루 마을 공동체 영역을 안 다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사실은 보고 다뤄야 되지 않을까. 기후위기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극복할 수 있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난민하고 다문화 사회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다문화 가족들을 주변에서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저희 그 조에서 이게 하나의 좀 우리 지금 상황이고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단절감이 여전히 있는 거다 지금. 학교에서도 학부모회에 다문화 가족들이 등장하지 않는 뭐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어떤 기관의 연계나 그다음에 그들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보의 접근권이라고 하든지 어쨌든 계속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거기에도 이제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좀 발굴해내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환경제 같은 경우는 순천시에서 지금 공공은행, 공동체 은행을 지금 시에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좀 공유를 했고 그것이 운영됨으로써 나타나는 뭐 기대 효과, 어쨌든 공동체 복원이라든지 절대빈곤층이 기존의 사금융에 의해서 배제되지 않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금을 바탕으로 어쨌든 기후위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쌓이고 신뢰 관계가 회복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나눴고요. 장발장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라민은행 같은 사례도 서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그룹은 농업 먹거리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농사 그리고 생물 다양성 먹거리 관련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좀 체감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실행 방안으로 여기 미리 공유해 주신 것들에 대체로 거의 다 동의를 했고 추가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첫 번째 생태농업 면적을 3배 확대해서 먹거리 생산 전환 기틀을 마련하자라는 의제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이제 실제로 직불금을 챙기는 사람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많았고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보전 정책을 마련하는 일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생태 농업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전환 지원금이나 농민 기본 수당 등 적극적으로 주어지면 좋겠다라고 했고 생태 농업 확대를 위해 가격 보전으로 충분한 생태 농업이 가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급식 주 1회 채식 의무화 및 채식 식단을 확대하자라는 의제에 대해서는 공공급식에서 먼 거리에서 오는 재료들이 아니라 로컬 푸드로 마련할 수 있게끔 일정 비율 기준을 설정하자라고 얘기했고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제철 채소 먹기 운동이나 요리법을 알려주는 일들이 필요하고 또 공공급식에서 로컬 푸드 일정 비율 기준 설정하고 기후위기와 먹거리 관련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채식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거부감이 있으니 텃밭 교육이나 농사 이런 교육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상황 교육을 같이 해서 채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라고 했고 민간에서도 그러니까 공공급식에만 너무 어린이들에게만 채식을 요구할 게 아니라 민간에서도 육류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부담금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의제로 생산,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먹거리를 25%로 줄인다. 이 의제에 대해서는 우선 직거래를 강화해야 한다 또는 로컬 푸드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특히 신선식품 유통망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못난이 농산물을 신뢰할 수 있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 인식과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수로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많이 버려지는 껍질이나 아니면 열매가 아닌 부분들도 조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또 못난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처를 확대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생물 다양성 보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농업, 수산, 산림 등 자원 이용 부분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 의제에 대해서는 먼저 농업에서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일 작물만 중심으로 지금처럼 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농작물이 같이 자라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 계약 제도를 활성화해서 보상을 통해서 생태계 서비스를 보전하고 증진해야 한다. 그리고 순천만, 보성 등 갯벌 보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어업도 장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경관 문화자원 보호 내용으로 그러니까 너무 생태계 자원을 관광용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해서 좀 파괴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도시 생물 다양성 지수를 개발해서 이런 것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5조 발표자 김양임입니다. 저희 오모둠에서는 이제 에너지 전환, 그리고 주거,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었는데요. 서로 배운다는 자세로 얘기를 나눴는데 경험에 대해서 얘기도 나눴었고요. 네, 현재 첫 번째로 에너지 전환에서는 광양 백운산 저희들도 함께 이렇게 둘러보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산을 엄청나게 훼손하면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도 마을 주민들은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막상 이제 착수되고 난 다음에 알게 돼서 손쓸 방법이 없고요. 재생에너지가 설치 허가 전에 지역 주민들과 논의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의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를 줄이기보다는 더 많이 쓰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작은 용량의 지원 사업, 미니 태양광 500와트, 1kW도 확대됐으면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주보는 아파트동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빛 반사 민원을 제기해서 미니 태양광 철거한 사람도 있었다는 그런 지금 경험담도 나눴습니다. 빛 반사가 정말 있나요?
빛 반사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태양광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 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햇빛 탐사대 같은 시민 활동가들이 있다면 고용 창출도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건물, 주거, 비주거에 대한 건물에 대한 논의였었는데요. 부동산 앱에 창문이 이중창인지, 에어컨 효율 몇 등급인지,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등등 건물 에너지 효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기재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민간이 그린 리모델링 할 때 지원해주는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줬으면, 지자체 차원 아니면 법률 등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현재는 이자만 지원해 주는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그린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런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에 관한 부분인데요. 순천시 학생들에게 교통비 100원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버스를 많이 이용하지만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또 육교가 많이 멀어서 큰 대로변을 무단 횡단보도를 건너서 버스 정류장에 가야 되는데요. 디귿자로 돌아서 가야 된다든지 어르신들이 돌아가기 멀어서 무단 횡단을 하기도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요. 버스 정류장 위치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종점이 아니었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쉬는 시간이라 승객을 차에 두고 불을 끄고 버스 문을 닫고 아무 안내도 없이 내려두고 가는 바람에 버스 승객이 혼자 멍하게 버스 안에 혼자 앉아있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영체계나 서비스에 대한 기본이 없는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할 수 있는, 그렇게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버스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서비스나 다양한 안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방지턱 높이가 저상버스하고 기준이 맞지 않아서 도로, 인도하고 환경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 이제 저상버스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대중화되려면은요. 그래서 도로교통 환경과 버스 확충 담당 부서가 달라서 예산도 잘 마련되지 않고 협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서로 칸막이 행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저희들 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은 키워드 전환경제하고요. 탈핵 관련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경제가 무엇일까? 전라남도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남 지역 내 전환경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한국 경제 전체의 전환경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러한 질문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논의를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환경제를 지역과 국가의 구분 말고 통합적인 이해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전체의 연관성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지역의 인구 유출과 출생률 저하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요. 이러한 고민이 기후 일자리에 같이 연계해가지고 고민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 내에 이제 대기업 중심의 자본이 들어와서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경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 기반으로 한 지역 순환 경제 구조로 자본이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전라도에 이제 환경교육과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환경교사 임용이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가를 양성하고 키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임용이 없이 환경교육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겠느냐, 이러한 전문가 육성과 임용을 통한 환경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농촌형 태양광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지금 전남에서는 좀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인식이 좀 좋지 않은 인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서 주민 인식이 좀 전환이 필요한데, 이러한 농촌형 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촌형 에너지 관련 일자리를 좀 창출시키고 기농 인구들을 좀
그와 관련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와 관련된 그 에너지 관련해서 농가 소득을 좀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역에서 공공으로 복지 예산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나왔고요. 고탄소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일자리 창출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나왔습니다. 전남의 자연환경 자체를 자원으로 해서 그 자원의 그것을 봄으로써의 경관을 관람하는 그 비용의 대가를 받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역의 자원을 보존하면서 그 지역의 자원 자체가 경제적인 효과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창출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와 그리고 사회적 금융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공공은행과 공공조달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역 내의 자본이 지역 자체에서 순환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 나왔고, 공공은행 설립이 시민 체감이 오히려 체감될까봐 저 우려가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런 기본소득과 기후위기 기금에 대한 것들이 힘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남형 기후 대응을 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지원하고, 외부 기업이 아닌 지역 자체에서의 진행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역의 금융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체의 이야기를 지역에서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지역의 공공은행이 지금은 그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시민들이 좀 주도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잘 기반이 되고 설립이 되면 지역의 내의 그 자본 부가 순환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 각 지역마다 그 시군구마다 각자의 지역 화폐가 있는데, 전남 통합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 연계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었고요. 지역의 내 공공은행의 역할이 지금 청년이나 청년에 대한 소액대출이나 학자금 주택자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하는 그린 리모델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밀접한 이러한 그 기후 대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금을 좀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결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역 공공은행에 이제 지역 발전 기금을 납부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요. 현재 한미로원전 그 사옥이 누수 문제가 지금 나왔고, 꾸준히 핵 폐기물 맹독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에 대한 안전성 문제,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 그리고 우리에 대한 지금 현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그 영광 그 4호기가 2025년에 만료되는데, 노후화되면서도 계속 유지 보수를 통해 가지고 수명 연장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전남에서 영광 핵발전소 사업 연한이 되면 폐기되는 정책이 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폐기되더라도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후쿠시마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전남도 단위의 안전 대응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핵발전에 대한 환경 교육이 좀 필요한데, 이 폐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도 들어가고, 이것들을 핵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세대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자라나는 현 세대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후세대의 환경교육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좀 안 좋은 사례를 남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꾸준히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미로원전의 전기를 좀 전남도민이 쓰고 있는지 체크도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전력 생산과 전력 소비가 일치하는지, 아니면 분리되어서 지금 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모이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라는 점이 매번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지선이라는 이제 6월 1일에 있는 의견을 좀 집중적으로 모아야 하는 커다란 국내 사건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4월 중으로는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특히 오늘 11번에서 13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4월 중으로 소책자를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좀 검토를 부탁드리는 연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이 가더라도 네, 반갑게 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후에도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가고자 하오니 네, 계속 소통에 응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